여러분 안녕하세요. 의식성장 유미진TV입니다. 여러분에게 여행의 목적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기분 전환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일상을 새롭게 하기, 여행지에서 새로운 관점, 새로운 통찰을 얻기 위해, 아니면 혹자에게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여행을 떠난다 라고 여러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테드 강연에도 나온 적 있는 여행하지 않을 자유의 저자 피코 아이어의 말을 좀 같이 한번 음미해 볼까 하는데요. 이 작가는 누구나 쉽게 떠나지 않고 비행기 타지 않아도 집에 머물면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여행을 제안합니다. 바로 아무데도 가지 않기라는 여행이에요. 아무데도 가지 않기란 단순해요. 그냥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내면이 들여다 보일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책을 좀 함께 보시면 내가 어느 장소에 일심으로 있는 순간 온 세상이 환하게 빛나고 내가 자신을 잊은 그만큼 행복하다는 것을, 천국이란 게 있다면 다른 곳을 떠올리지 않게 만드는 바로 그곳이리라. 고요 속에서 머무른 후 일상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새로운 가치와 흥분을 품고 있는 것 같았다. 마치 일상에서 스르르 빠져나와 좀 더 넓은 풍경을 조감할 수 있는 작은 언덕에 올라간 느낌이라고나 할까. 작가는 아무데도 가지 않기를 안식일에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공간이 아닌 시간에 세운 대성당이다. 우리가 주중에서 비운 하루는 빛으로 가득한 노트르담 대성당의 통로처럼 아무 계획도 목적도 없이 서성거릴 수 있는 거대한 빈 공간이 된다. 그래서 한 챕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아무데도 가지 않기로 돌아갈 때마다 그곳의 특징과 더불어 가능성이 조금씩 더 명료하게 보일 것이다. 그곳은 붉은 흙이 인상적인 오스트레일리아 아웃백의 가슴 뛰는 대자연만큼 풍요롭고 제임스 터렐의 스카이스 스페이스에서 볼 수 있는 구름만큼 다채로운 분위기와 계절을 품고 있다. 나는 앞으로도 자주 몇 주 동안 차분하게 앉아서 지금 이 책과 같은 작업을 하게 될 것이다. 단순한 A, B, C 매뉴얼의 윤곽을 짜는 일말이다. 그런데 앉아있으면 있을수록 점점 논리적인 구조의 안팎이 뒤집어지다가 어느 순간 나를 뛰어넘는 무언가가 나타나게 되고 아무데도 가지 않기에서 벗어나 전혀 생각지도 못한 QCA가 펼쳐질 것이다. 태평양에서 생물학자와 함께 항해하던 때가 떠오른다. 생물학자는 해수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을 들을 수 있는 장비를 설치했다. 잔잔한 푸른바다 아래 깊은 곳에서는 출퇴근 시간에 그랜드 센트럴 역만큼 요란한 대소동이 벌어지고 있었다. 사색하는 삶의 기이한 법칙 중 하나는 이런 것이다. 그저 앉아서 고민해봤자 문제의 해답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가만히 내버려두면 언젠가 저절로 해결된다. 혹은 언젠가 삶이 당신을 대신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사색하는 삶에 권위 있는 탐험가 중 한 명인 토머스 머튼의 말이다. 팅커 크리크를 비롯해 여러 장소에서 오랫동안 고요한 삶을 살았던 애니 딜러드는 이렇게 썼다. 나는 책을 쓴다기보다 글이 죽어가는 친구라도 되는 양 함께 있는다. 잡동사니와 집중을 방해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비로소 멀리 떨어진 것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더불어 하루 24시간 어떤 식으로든 들러붙는 온갖 사념과 선입견을 표현하기보다 가만히 듣는 것이 더 기운이 난다는 사실도 되새길 수 있다. 그리고 명상을 하든 마음의 긴장을 풀든 아무데도 가지 않기를 실천하는 동안 느닷없이 나를 찾아온 생각들이 내가 의식적으로 찾아다닌 것들보다 훨씬 더 신선하고 창의적이라는 사실도 새삼 확인한다. 이메일에는 자동응답 프로그램을 켜놓고 러닝머신에서 달릴 때는 텔레비전을 끄고 번잡한 하루 또는 도시의 한가운데에서 조용한 장소를 찾다 보면 어느새 생각지도 못한 공간이 눈앞에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아무데도 가지 않기, 여행하지 않을 자유를
집에서 홀로 누려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